지금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머리로는 되는데 마음으로는 안 되는 이혼입니다. 우리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요. 상대방의 이제 폭력적인 게 계속 된다거나 또는 최근에 또 종종 저희가 접하게 되는데 이제 상대방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라든지 이제 불특정 다수의 여성 또는 의뢰인분의 지인 심지어 의뢰인분을 이제 포함해서 그런 성범죄를 한다거나 이게 한 차례가 아니라거나 심지어는 외도를 수차례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에도 의뢰인분들이 상대방이 바뀌지는 않겠구나. 이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시는데 이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드신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요새 또 가스라이팅, 나르시시즘 이런 표현도 많이 쓰시는데요.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있다 보면은 상대방이 늘 그러는 것은 아닌데 잘해줄 땐 잘 해주는데 또는 내가 잘못하는 건가?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약간 이제 본인 탓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뢰인분들이 이제 점점 본인의 몸과 마음은 뭔가 힘들어져 가서 심지어 계속 병원에 다니시고 이러시면서도 차마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지를 못하시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간혹 상대방이 잘못은 했는데 본인이 이게 감정 조절이 어려우시다 보니까 뭔가 무리한 행동, 본인에게 불리한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대방이 적반하장이에요. 본인이 외도를 해놓고서 안 했다고 하고 나를 의부증 취급, 의처증 취급을 한다거나 또는 본인이 뭔가 범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해놓고서 본인 집으로 돌아가 버려서 그래서 의뢰인을 힘들게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경우들이 있는데 의뢰인분들이 이런 경우에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게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어요. 한 개는 이제 형사상 범죄를 의뢰인분이 오히려 이제 하시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외도를 해놓고서 거짓말한다. 그래서 내가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증거를 무리하게 확보하시면서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또는 증거를 확보하기도 전에 나는 이걸 폭로를 해야겠다. 현장을 밟아야 되겠다. 또는 상대방에게 따져야겠다. 이렇게 가셔서 뭔가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사실을 폭로하면서 명예훼손의 문제가 된다거나 이제 또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기시기도 하죠. 우리 이제 상담 받고 사건을 잘 해결하셨던 분 중에 우리 네이버 카페에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냉철한 머리로 본인이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였는데 그분도 상대방의 외도를 알고 정말 극심한 이제 괴로움에 처하셨지만 오셨을 때 정말 차분하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의뢰인분도 이혼은 결심하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분하게 자료도 확보하시고 합의도 무사히 하시고 이렇게 이제 무사히 넘긴 사례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무리한 행동을 하면서 나에게 불리한 형사적인 문제라든지 그 외의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이게 1번째 유의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혼도 유리한 시기와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굉장히 잘못을 해서 막 증거를 확보해 놨는데 그때는 용서해 준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계속 잘못을 하지만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거나 이런 경우는 나중에 가서 이혼 여부나 위자료 여부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 또는 양육권 같은 것도 상대방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런저런 문제가.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고 저런 사람이 아이를 키우면 안 된다라고 하여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양육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리하고 또 아이를 내가 데리고 나오는데 명분과 이유가 있게 되는데요. 만일 그 시기를 이제 지나가게 되면 또 그것도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 제가 또 재산분할 관련해서 되게 안타까운 걸 봤었는데 이제 상대방 그 아내분이 굉장히 독단적이고 일부 외도 정황에 이제 이런 게 있으셨다고 해요. 근데 내가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처분을 해놨다가 마음이 약해져서 가처분을 풀었는데 그 사이에 아내분이 재산을 처분해버린다거나 이런 경우도 또 있었다는 거죠. 이혼을 섣불리 결정할 것도 아니지만 그 반대를 또 섣불리 결정할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안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뭐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같은 것에 있어서도 유리한 시기와 이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결정을 한다는 것, 그리고 좀 상황을 보시면서 또 결정을 하셔도 되겠죠.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한 경우에도 일단 가처분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이 정말 뭐 돌아올 사람인지, 내가 저 사람과 혼인관계를 정말 지속할 수 있겠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뭐 한 차례 잘못한 게 아니고 두 차례, 세 차례 계속 같은 잘못을 하는데도 그러면 우리는 합리적으로 저 사람은 그냥 계속 저럴 사람이잖아요. 물론 저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일부의 희망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 최악의 경우 저 사람은 계속 저럴 건데 그래도 내가 계속 저 사람과 살 수 있겠는가,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차분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음이 좀 쉽지 않으실 때일수록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